자, 이번 시간에는 12강에서 이제 3번, 4번 이렇게 두 질문 같이 해봅시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 자, term cockpit. Originally referred to an actual pit in the ground. 자, 보시면 이제 refer to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로 등장을 했어. 이제 뭐뭐를 가리키다, 뭐뭐를 칭하다라는 뜻인데, 자, cockpit이라는 그 term 용어는 원래 칭한다, 칭했었다, 가리켰었다. 뭐를? 실제적인 땅에 있는 피트, 구덩이를 이렇게 땅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걸 피트라고 하거든. 해설지에서는 진짜 구덩이라고 나왔네. 자, 땅에 있는 구덩이를 가리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선행사로 잡아서 수식하는 관계부사지. 자, 계속적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적어볼게. 그리고 그곳에서. 관계 부사니까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곳에서라는 어떤 장소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 자, 그곳에서 훈련받은 수탉들은, 칵스라고 불리는 훈련받은 수탉들은 싸우곤 했었다. one another, 서로 하고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one another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each other라는 표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would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바꿔서 써도 괜찮아, 실제로.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거. 자, 이러한 brutal, 뭐 가혹한, 잔혹한, 뭐 잔인한 이런 뜻인데, 이러한 잔인한 관행들은 뭐라고도 알려져 있는 cockfighting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뭐 닭싸움이라고 해석하지 않을까? 해석자 한번 볼까? 진짜로 닭싸움이라고 나오네. 자, 닭싸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잔인한 관행은 originated in, 자, 어디에서 유래하다라는 뜻이야.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는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 표현은 좀 잘 알고 있자. originate in, 어디에서 유래하다 라는 뜻이고, spread to, 어디로 퍼져나가다, 이런 의미라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다음 거. 자, 16세기쯤에 그 cockpit이라는 단어는 was being used,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English language니까 이제 영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자, 여기 이렇게 밑줄 쳐보자. was being used 같은 경우는 비동사 ing, 진행형 하고 비동사 pp, 수동태가 합쳐진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진행과 수동의 느낌을 확실하게 살려서 해석을 한다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알겠고, 자, 1700년대에 people began to use it,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그 칵핏이라는 단어겠지. 칵핏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서 combat took place. 자, 잘 알겠지만 take place는 발생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투가 발생하는 장소, 전투가 발생하는 영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칵핏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 뭐 관계부사라는 이제 어법이 눈에 보이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describe라는 단어가 이제 묘사하다라는 뜻인데, 그 depict라는 단어도 묘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하나 적어놓자. describe, depict. 이제 바꿔서 써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칵핏이라는 단어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말하는 지문인 것 같지? 자, 다음 문장 보자. Later, 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During World War I, 1차 대전 동안에, 자, 파일럿들이 adopt 이렇게 채택하다라는 뜻이지. 파일럿들이 채택했다. 그 용어를 묘사하기 위해서. 뭘 묘사하기 위해서? Small, uncomfortable area, 작은 불편한 어떤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fighter plane이면 뭐 전투기란 뜻이겠다. 전투기에 있는 작고 불편한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장소를 선행사 삼아서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나왔지. 자,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그들이 갇혀있는 전투기에 있는 작은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종석이야, 조종석. 그러니까 조종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용어를 채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대가 나왔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어법적으로 뒷문장이 완전하게 등장하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뒷문장 완전하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이 전치사의 느낌을 좀 알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전투기에 있는 그 작고 불편한 장소인데 그 장소에 그들이 갇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전치사의 느낌을 살린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confine이라는 단어가 가두다야. 가두다. 그래서 were confined면 이제 가두어져 있는 거지. 갇혀 있는 거지. 조종석이야. 자,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서 cockpit은 refer to, 가리킵니다.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제 비행기에서의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데, 비행기의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지는 뭐에 의해서? 파일럿들과 플라이트 크루면은 승무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 파일럿들과 승무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비행기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플라이트 크루라는 단어가 이제 비행을 이제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이렇게 바꾼다? 단어 하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보자. Flight attendant라고 해도 얘를 우리가 승무원이라고 하거든. 플라이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 Flight attendant 혹은 attendant라는 단어도 승무원인데, 이 attendant라는 단어에서 attend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attention 있잖아. 이제 관심을 기울이다. 그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손님들한테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 그래서 이제 attendant 하면 승무원이라고 합니다. 플라이트 크루하고, 다시 말할게. 플라이트 크루하고 attendant하고 정확하게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한글로 표현할 때 둘 다 승무원이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하나 적어놓자.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 자, 비록 오늘날의 칵핏은, 오늘날의 조종석은 훨씬, 비극 강조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럭셔리하지만 뭐보다? They were in the past. 과거보다. 자, 다시 오늘날의 칵핏은, 오늘날의 조종 되게 멋있잖아. 비행기 타면. 오늘날의 조종석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럭셔리하지만, 사치스럽지만 과거보다. 그 단어는, 칵핏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문 자체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they were 하고 나서 뒤에 생략된 게 뭐냐면은 they were, 사실 생략됐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볼게. large and luxurious,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생략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오늘날의 조종석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럭셔리해. 뭐보다? 과거에 그들이 크고 럭셔리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컸던 것보다, 과거에 럭셔리했던 것보다 지금 더 크고 더 럭셔리하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형용사잖아. 형용사를 뒤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건 비동사지. 형용사를 뒤에 데리고 있을 때 do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을 대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지? 요거에 대한 대동사야. 이 비동사에 대한. 다만 현재니까 are, 현재 동사를 쓴 거고, 과거니까 were, 과거 동사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사 어법 문제로 내기가 조금 좋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끝났지? 자, 이런 내용이었고, 칵핏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단어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단어. 자, 넘어가 보자. 자, 12강에서 이제 4번 지문인데, 자, Brazil's jungle marathon. 브라질의 이제 정글 마라톤 held. 이 hold라는 단어가 애초에 개최하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held라고 하면은 개최되는 이란 뜻이겠지. 여기서 이렇게 닫아보자.
every October 10월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개최되는 브라질 정글 마라톤은 자, 브라질 정글 마라톤은 세상에서 가장 챌린징, 가장 도전적인 컴피티션, 대회 중 하나입니다. 여기 엔터가 쳐졌네. 원래 이렇게 가야 돼. 붙어 있는 건데 편집이 약간 오류가 생겼나 봐. 세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컴피티션, 대회 중 하나입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잘 알고 있지. 원래 원 오브 할 때는 뒤에 복수명사 쓰는 거잖아. 그래서 원 오브 복수명사. 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내신 준비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언제 출제가 될지 모르는, 꼭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야. 자, there are three races. 세 가지 종류의 레이스가 있어.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지. 뭐 42km 마라톤, 127km 엄청 기네. 127km 이제 4스테이지 레이스, 뭐 4단계 레이스, 254km 6단계 레이스 이런 게 있대. 엄청나지. 자, 아무튼 세 가지 레이스가 있는데, 자, 얘를 이제 선행사로 잡아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자, 세 가지 레이스가 있는데 참가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 자, 근데 from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에서, 그 세 가지로부터 참가자들이 고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저 from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 우왕좌왕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참가자들이 그 세 가지 중에서 고른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요 관계대명사를 썼다는 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전치사 뒤에가 비어 있으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게 충족이 됐지. 그러면은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from을 안 썼어. 그럼 이건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 여기서 이제 from을 이렇게 지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법적으로 틀렸다는 걸 한번 찾아보라고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from을 안 쓰면 안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십시다. 자, the sixth stage race, 그 6단계 레이스는 명백하게 분명히 당연히 가장 어렵겠지. Taking participants more than a week to complete. 그래가지고 이제 참가자들이 일주일 이상 걸려.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려. 그 완료하는데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ing를 쓴 거를 분사 구문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고, 분사라고 해도 괜찮을까? 분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돼. 분사 구문으로 해석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6단계 레이스는 명백히 가장 어렵다. 참가자가 완주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간 분사 구문의 해석일 거고, 분사로 해석을 하면 참가자가 완주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6단계 레이스가 명백히 가장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지. 뭐 둘 다 크게 어색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요 자리가 이제 이 ing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법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분사 구문, 분사 둘 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마라톤 대회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The races all go through swamp, across rivers and along beaches. 자, along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뭐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그 경주들은 모두 이제 늪을 통과하고 강을 건너고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자, 오직 기초적인 필수품들, necessity, 필수품이란 뜻이야. 기초적인 필수품들, such as, 예를 들어서 shelter, first aid, and drinking water. 뭐 마실 물이란 뜻이겠지. 그다음에 first aid는 약간 응급 구호용품? 해석지에 뭐라고 나오지? 응급처치라고 나오네. 아무튼 마실 물, 응급처치, shelter, 피난처.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곳, 이런 것들. 쉴 수 있는 곳, 응급처치, 마실 물과 같은 오직 기본적인 필수품들만이 제공이 된다. So, 그래서 러너들은, 이제 참가자들일 거야. 참가자들은 가지고 다녀야 된다. 자신의 음식과 생존 장비들을. 그러니까 생존 장비라고 하면 이제 내가 막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장비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 뭐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 거고, 이거 하나 알아둘까? adversity라는 단어가, 이거 우리 문답 짤 때 했던 단어인데, adversity 이거 I야, SI. 이게 고난이란 뜻이야. 혹은 역경, 어려움 이런 의미거든. 하나 알고 있자. 알겠지? 자, 그 어려움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벤트는 attract, 끌어당긴다. 운동선수들을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운동선수들을 끌어당긴다. 자,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을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 운동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기회를 저항할 수 없어. 근데 기회를 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제 너무 하고 싶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지. 경쟁할 수 있는 기회에 저항할 수 없는, 어디에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자, 말을 좀 잘 다듬어서 해볼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운동선수들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에서 열리는 어떤 조금 특이한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생각이 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적어볼게. 얘네들이 이제 거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내가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에서 되게 유명하게 쓰는 표현이 있어. 자,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이면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 cannot but 동사 원형도 그렇고, 그 다음에 cannot help ing도 그렇고, 어디선가 본 적 있지? 그 다음에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경우의 수를 많이 알고 가는 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필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자, 필기를 하시고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